자, 오늘은 우리가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늘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했죠? 그렇지. 여러분, 고전 시가는요, 시대별로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이 속해 있는 갈래가 뭔지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만흥이라는 거는요, 시조라는 갈래에 속해 있어요. 시조. 자, 시조는 뭔가 봤더니 이러한 시조는요, 처음 창작이 시작된 건 고려시대부터예요. 근데 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내내 엄청나게 성행했던 작품 갈래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중에서도요, 고려 말기 때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시조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정형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정형시의 반대말이 자유시예요. 우리 현대시는 거의 다 자유시인 거 알고 있죠? 자, 정형시는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형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3장, 6구, 45자를 대략적으로 맞춰줘야 된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능하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그 근방에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3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조가 이렇게 쭉 세 줄짜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줄을 시조에서는 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짜리이기 때문에 3장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있는 걸 처음 초자 써서 초장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거를 가운데 중자 써서 중장이라고 하고요. 끝에 있는 거를 끝종자 써서 종장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한 장은요, 한 행이라고 바꿔볼게요. 한 행은 보통 사음보를 맞춰야 돼요. 자, 사음보는 뭐냐라고 한다면, 사음보는 이렇게 한 줄이 네 덩어리로 끊어져서 읽힌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게 사음보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합쳐서 우리가 한 구라고 불러요. 이건 문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한 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한 줄에는 네 덩어리가 있으니까 총 두 구가 나오겠죠. 그러한 게 세 줄이 있으니까 6구가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마지막. 글자 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3, 4조, 4, 4조라고 해서요. 이 조자가 붙는 건 다 글자 수예요. 즉, 첫 번째 덩어리가 세 글자, 두 번째 네 글자, 세 번째 네 글자, 네 번째 네 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숫자까지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마지막 줄이에요. 이 마지막 줄에서 첫 번째 덩어리는 꼭 세 글자를 맞춰줬어야 됐어요. 꼭 여기는 글자가 세 글자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음보라는 게 덩어리를 뜻하는 거고요. 음절이라는 게 세 글자를 뜻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시조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자, 그 중에서도 만흥은 뭐냐면 이 만자가 가득할 만자예요. 자, 흥취가 가득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제목 아래 6개의 연이 묶어 있는 연시조예요. 즉, 시조는 시조인데, 이게 총 6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고전 시간은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 꼭 꼼꼼하게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봐서 해석을 익혀놓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수간 바위 아래 삐집을 짓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산수라는 게 뭐냐면, 산, 뇌산자예요. 그쵸? 얘는 물수자야. 즉, 산과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과 물은 다 어디에 있어? 그치. 자연에 있죠. 자, 산과 물은 자연에 있다라고 해서 이 산수라는 말들이 보통 자연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이 산과 물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쵸?
다른 것들도 많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풀도 있고, 해도 있고, 이런 거 다 자연이잖아. 자, 이렇게 일부로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걸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해요. 일부로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다 해서 대유법이고요. 산수는 딱 쓰였다면은 자연을 뜻하게 되는데 이게 다 대유법이다라는 거죠. 자,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여러분 이 바위도 결국 뭐야? 그치. 이 바위도 자연이겠죠. 자, 이러한 자연 아래 띠집을 짓는데 여러분 띠집은요. 초가집이에요. 여러분 초가집에 살고 싶어? 기와집에 살고 싶어? 그쵸? 초가집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잖아. 이게 여러분 좋은 집은 아니에요. 즉 엄청 소박한 집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전 시간 아주 옛날 시잖아. 근데 옛날 시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돈이 없겠어? 명예가 없겠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가집에 산다는 거는 가난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소박하다라고 말하는 게 좋다는 거죠. 소박하다. 자, 아무튼 이런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것을, 즉, 내 뜻을 이라는 말이 생략됐다라고 분류했죠. 내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웃는다는 게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웃는다는 뭐냐면요. 비웃는다라는 거야.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한다마는 자, 여러분, 어리다는 무슨 뜻? 우리 이거 고전 문법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리다라는 거는 그 당시 말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캬암은 시골에 사는 사람을 캬암이라 불러서 시골뜨기. 자,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즉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자가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시골뜨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 이 사람 이름이 남을 정도로 유명한 양반이라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겸양어법이라고도 해요.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하기 방법을 겸양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에 맞는다라는 거죠. 화자는요, 이렇게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보니까 정리해 보면은 일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화자는 자연 속에 사는데 소박하게 살고 있죠. 겸손하게 살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자연 친화. 근데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만족한다.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다. 안분지족. 이런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마저 볼게요. 자, 이수 봅시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 여러분, 보리밥 풋나물이 엄청 귀한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이야. 그치. 이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좀 이렇게 먹고 살 거 없을 때도 이런 거 많이 먹었단 말이죠. 소박한 음식이야. 자, 바위 끝 물가에 실커지 논대, 여러분. 자, 바위 끝에 있는 물가 뭐겠어? 자연이겠죠. 자연. 자, 여러분, 우리 자연을 뜻하는 말을 쌤 한번 똑같은 형광펜 쳐볼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 그쵸. 요렇게 자연. 자, 슬카지는 여러분, 실컷이란 뜻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실컷 노는데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이건 뭐냐면, 그 밖에 남은 일을 말하는 거야. 그 밖에 남은 일. 즉, 내가 여기서 이렇게 띵가띵가 노는 거 외에 다른 일은 화자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화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화자가 관심이 없는 어떤 속세의 일. 화자의 무관심 밖의 일, 이런 거죠. 그것이 부를 줄이 여러분,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부르는 부러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여러분, 자, 물어보고 있지만 무슨 뜻이야?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하죠.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요, 지금 내가 자연에서 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삼수 가볼게요. 잔 들고, 잔은 뭐겠어? 술잔이에요. 술잔을 두고, 아, 여러분, 이렇게 안 그래도 기분 좋은데 술까지 들어가면 그게 바로 풍류입니다. 혼자 앉아, 먼 뇌, 뭡니까? 먼 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매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옛날 중세국어 때. 그쵸?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여러분 그리던은 그림 그리다가 아니라 그리워하다예요.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냐 물어보고 있죠. 서리법이죠. 자,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해를 되게 잘해야 돼. 친구들이 이 줄을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자, 내가 이렇게 산을 보고 놀고 있다 보면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한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온다고 한들 이거를 오다를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냐? 즉 화자는요. 산을 보는 게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페이크 많이 나와요. 하자는 그리워하는 님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맞아, 틀려. 전혀 아니에요. 하자는 그리워하는 님이 와도 나는 이것보다 좋진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자, 말씀도 웃음도 안 해요. 누가요? 산이요. 여러분, 산은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잖아. 근데도 나는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기본형이 좋다거든요. 이거는 옛날 말로 좋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는 산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만 좋아한다라는 자연 친화점. 자, 사수 봅시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수예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겠죠? 정리 잘 해놓읍시다. 자, 누군가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자, 여러분 봐봐. 쌤이 이렇게 한번 좀 쉽게 표현해 볼게. 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야? 누군가가 말을 한 거야. 뭐라고? 30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풍선이 없어졌네. 자, 요렇게 누군가가 30보다 나아라고 말해서 뭐가? 자연이. 어떤 사람이 자연이 30보다 낫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30은 뭐냐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엄청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야. 즉, 누군가가 벼슬을 하는 것보다 자연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니, 아, 누가 이렇게 말했대. 근데 내 생각에 여러분, 자,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자, 화자는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보기엔 만승이 이만하겠냐? 라는 거야. 즉, 여러분, 만승은 뭐냐면요. 천자예요, 천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예요. 자, 황제가 된다 한들 이만하겠냐? 서리법이죠. 자, 무슨 말이야? 이 화자는요, 자연이 만승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봐. 잘 비교해봐. 누군가와 화자는 같은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이죠. 둘 다 자연이 더 좋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누군가는 화자와 의견이 다른 이러면 안 돼요. 누군가도 자연이 더 좋다는 거고 화자도 자연이 더 좋다는 거야. 자, 이제로 헤어든 생각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제로 생각하거든. 소부허유가 야같더라라는 거. 여러분 서부허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사 속 인물들이에요. 자, 고사 속 인물인데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소부허요 때 이 사람들이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욕심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약도떠라가 여러분 야같다, 영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리하더라. 왜? 자연 좋은지 어떻게 알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마도 임천한응이라는 건 뭐냐면 임천 여러분 숲풀림 천이잖아. 그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울 한자예요. 한가로운 흥취를 비기다. 여러분 비기다는 비교하다예요. 비교할 곳이 없더라라는 거야. 즉 뭐가 최고다? 자연이 최고다라는 거야. 자, 오수.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그걸 하늘이 알고 있었다. 인간 만사를, 여러분, 인간 만사 뭐겠어, 그치? 속세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말하는 거야. 즉, 이건 속세의 일이니까 화자가 관심 없는 일이겠죠. 이런 거를 한 일도 안 맡겼대. 누구한테? 나에게. 하나도 나에게 안 맡겨. 즉, 화자는요, 지금 속세에서 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안 맡겨? 맡겨의 주체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이 나에게 속세의 일을 허락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야. 다만 다툴이 여러분 이걸 도툴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툴, 이가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거든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더라. 강산은 뭐야? 자연이죠. 누가 그렇다고? 주체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나한테 이 자연을 지키라고 했어.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자는 자연 속에서는 다툴 사람이 없다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자, 육수입니다. 강산이 좋다인데, 여러분 이거 좋다가 좋다라고 했죠? 강산, 즉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부는 수로 누웠겠냐? 아니라는 거죠. 서리법.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거래요. 여러분, 자,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인 거죠. 충성심인 거죠. 이제 더욱 압니다. 아무리 무엇을 갚고자 해도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어라. 즉 갚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 자, 여러분 많은 어렵지 않죠? 자,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조는 이런 특징들을 굉장히 잘 알아놔야 돼요. 그쵸? 자, 시조의 특징을 잘 알고 여섯 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특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 쌤이 별표 쳐놨죠? 이 부분들을 더욱 유심히 읽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작자미상의 창내고자라고 시작하는 시조를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시조는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해요. 자, 사설시조는 뭐냐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주로 평민들이 창작을 한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평민들은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이런 시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조의 엄격한 형식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격한 형식들을 조금 깨서 초장이나 중장 정도가 길어지는 특징. 그걸 우리가 장형화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길장자의 형태 될 화자예요. 길게 됐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사설시조들은 평민이 쓴 거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친근하고 일상적이어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여러분, 보니까요. 가슴에 창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가슴에 창을 왜 내나 봤더니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암돌적이, 후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돌이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실제 창문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창문을 만드는 도구인데요. 이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가슴에 창문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실제 이런 창문을 만드는 도구를 나열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나열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거야. 해악성이 조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똥딱바가 여러분 이게 뚝딱이란 뜻입니다. 음성 상징어죠. 자, 장도리로 뚝딱 박아 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자라고 여러분 지금 반복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죠? 자, 보니까요.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창 내고자,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 부분도요. A, A, B, A 구조로 가고 있죠. 자, A, B, A 구조가 뭐냐면 중간에 다른 하나만 다른 내용이 삽입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창 내고자 또 반복되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따금씩 여러분 이따감이 이따금씩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하가 여러분 한숨 소리가 아니라 몹시라는 뜻이에요. 이따금 몹시 답답할 때면 열고 닫고 하고 싶다라는 거야. 아, 여러분, 창문을 왜 내고 싶나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슴이 답답할 때 창문이 있다면 열어서 환기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즉, 기분의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가슴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싶다라는 참신한 발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어허, 그래서 이런 평민들이 좀 이렇게 삶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마음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이 참신한 발상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뭐다? 삶에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답답한 게 없으면 여러분 창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은 뭔가 답답한 점이 분명 있었나 보다 싶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죠 볼게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여러분 우리 대나무가요. 자,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요. 겨울에도 푸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대나무가 눈을 맞은 거야. 여러분, 식물 입장에서 이렇게 눈처럼 차가운 거는 좋지만은 않죠. 즉, 대나무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이야. 그래서 눈을 맞아서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즉, 시련과 고난을 겪고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누가 굽다고 하냐라고 이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굽다고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리법이죠. 즉, 그게 휘어진다고 해서 굽어질 절이라는 건 절개입니다. 절개면 눈 속에 푸르렀겠냐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그 정도로 얘가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그런 절개였다면은 애초에 눈 속에 푸르지도 않았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지금 조금 굽어진 것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마도 세한고전은 여러분 아주 추위 속에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거 누구밖에 없다? 너. 이꼴 누굽니까? 대나무죠. 여러분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했네. 의인법이죠. 저 화자는 지금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내. 여러분 동짓달은요. 12월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동지는 뭐야? 동지는 24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즉, 여러분 동지면은 안 그래도 겨울에 밤이 긴데 밤이 가장 긴 날이면 얼마나 길겠어. 그쵸? 그 기나긴 밤을 한 토막을 잘라내고 싶대요. 자, 여러분. 밤이라는 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 밤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잖아. 대략 뭐 6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밤으로 한다. 이런 약속에 불과한 거죠. 즉, 밤은 여러분,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관념을 한 허리를 베어낸다라는 거는 한 토막을 베어낸다 이런 느낌인 거야. 즉, 여러분, 이렇게 긴 무언가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걔를 이렇게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야. 즉, 여러분,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시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했다.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춘풍,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이에요. 여러분, 봄바람이 아니라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를요? 잘라둔 밤을. 우리 이렇게 밤을 여러 토막으로 잘랐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한 토막 자른 거를 이 부분을 이불 안에다가 킵한다는 거야. 자, 얘를 넣었다가 어로님 오시나 여러분 어로는 뭐냐면요. 기본형이 얼다거든요. 자, 이 얼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는 내가 그것을 무엇을 잘라둔 밤을 굽이굽이 펴서 쓰겠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화자는요. 어떤 밤은 굉장히 길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간이 너무 안 가. 아, 너무 길어. 이럴 땐 언제야? 학원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죠. 그쵸? 학교나 학원에 있으면 아, 왜 이렇게 안 끝나 싶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할 때 휴대폰 보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인스타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즉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내가 너무 재밌는 시간이다 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는 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긴 밤과 짧은 밤이라고 뭐 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가 쓰이고 있죠. 즉 위에서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건 뭘까? 그쵸? 님이 없어서 너무 심심한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밤을 킵해놨다가 나중에 님이 오신 날 밤에 쓰고 싶다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우리가 밤이 보통 10시간이라 치면은 이거를 이렇게 2.5시간씩 쪼갠 거야. 그래서 2.5시간을 킵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님이 온 날 10시간 플러스 2.5시간을 쓰고 싶다.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시간 너무 안 가죠? 30분을 킵해놨다가 수능날 국어 80분 동안 풀잖아. 거기에 30분을 더 붙이는 거야. 그럼 진짜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런 발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신한 발상이죠. 보고 싶은 님이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새롭고 참신하고 신기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리서리나 이 구비구비 이런 것들은 우리말 음성상징어들이에요. 음성상징어,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시 볼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여러분, 두터비가요, 지금 약한 파리를 물고 괴롭히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약자인 파리를 괴롭히는 두터비는 강자인 거죠. 얘가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언덕 위에 앉아 있었던 거야. 건너선을 바라보니까 백송골, 여러분 약간 이게 매랑 비슷한 거야. 독수리 비슷한 거야. 근데 백송골 같은 새는 두꺼비 먹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두터비보다 더 강자야.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서 언덕을 내려오다가 언덕 아래 자빠졌대요, 여러분. 자빠졌다는 말은 어때? 봐봐. 친구가 넘어졌다. 이 말과 친구가 자빠졌다. 이 말 중에 이 자빠졌다는 말은 좀 더 가볍죠. 가벼운 언어죠. 즉, 두터비가, 어머, 넘어졌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유, 너 자빠졌네. 이런 느낌인 거야. 즉, 약간 두터비를 해학적으로 희화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터비가 넘어진 모양새를 좀 조롱하는 느낌이라는 거야. 조롱.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파리라는 연약한 애를 괴롭히는 이놈이 나쁜 놈인 거야. 그럼 파리는 뭐야? 연약한 사람, 일반 백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파리는 뭐야? 두터비는 뭐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놈을 말하는 거야. 즉, 이 당시에 조선 후기니까 탐관오리가 되는 거야. 그럼 백성골은 뭐냐? 얘도 나빴는데. 얘는 두터비보다 한 수 위인 거야. 얘는 약간 외세. 혹은 약간 좀 중앙에서 끝발 날리는 관리인 거예요. 그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관은 뭐냐? 마지막 줄에 못 쳐라. 날랜 나였으니 망정이지. 멍들 뻔했구나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화자를 두터비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아, 나 진짜 멍들 뻔했네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허장성세 부리는 거야. 아, 나였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 아, 이거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거 절대 못 피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터비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로 내세워서 얘가 지가 넘어져 놓고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웃음을 더해주면서 비판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풍자적이다라고 합니다. 풍자적.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나쁜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가렴주구라고 해요. 나쁜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모양새, 이걸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0년을 경영하다라는 게 여러분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여 초가집 3칸을 지었대. 여러분, 초가집 3칸이 으리으리해 소박해. 그치? 소박해, 여러분. 자, 쌤이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옛날 시에 작가가 남을 정도면 이 작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10년 동안 계획해서 겨우 소박한 음식이 아닌데, 그쵸? 소박한 집을 지었다라는 거는, 아,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심지어 이 방이 3룸인데, 한 칸은 본인이 살 거고요. 한 칸은 달이 살 거고요. 한 칸은 바람이 살 거래요. 여러분, 달과 바람은 합쳐서 뭐라고 해? 자연이죠. 이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거야. 자연 친화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바람이나 달 같은 애들은 집이 필요 없는데 집이 필요한 건 누구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어요. 의인법이죠. 근데 여러분, 강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이죠. 근데 얘는 집에 들일 수는 없으니까 둘러놓고 내가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거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방 3칸짜리 3룸이라는 거야. 이거 배설인수잖아. 그치?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강사는 내가 일부러 두른 거야? 원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내가 강과 산을 두르고 싶다 두를 수 있어? 불가능하죠.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건데 내 맘대로 주관적으로 시에다가 변형해서 썼다라고 해서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변용. 즉, 내 맘대로 시에 주관적으로 바꿔서 표현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를 여러 개를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중장이나 초장이 길어진 걸 사설시조라고 한다 했죠. 자, 얘는 뭐야? 얘는 평시조예요. 그 다음 이 동짓달도 평시조고요. 두터비 8일의 물건 좀 길어졌죠? 사설시조네요. 그리고 10년을 경영하여도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조의 특징과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